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협회 등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등 관련해서 최대 2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게 될 것이고, 뒤에 교육이란 주제가 한 문제, 포상금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좀 만만치 않아요. 자, 해서 협회 관련한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두는 것, 이걸 우리가 협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협회는 반드시 설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죠. 자, 앞에서 우리 협회 관련해서 쟁점 삼았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었죠. 그래서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데서 누구한테 이 기업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각종 일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개설 등록증을 교부했다.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그다음에 오늘 뒤에서 논의하게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가게 문 닫아야 되거든요. 또 업무정지 처분이 있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그다음에 이제 기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각종의 신고 등 다 묶어서 다 협회 신고를 받은 때 협회 등록관청에서는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음 달 10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협회 설립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정관 작성이라고 해서 300인 이상이 발견이 돼서 정관 작성한다라고 할 것. 자, 최근 문제에서는 이제 창립총회라고 하는 것을 출제 이슈로 삼았었죠. 그래서 자, 612 이렇게 가나요? 그래서 600인 이상이 창립총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에서는 20명 이상에서 612, 361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발기인 관련해서는 300명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창립총회 개최할 때 600인 이상, 그리고 그 창립총회에 구성하는 인자수 서울시에서는 100명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 단위에서는 각 20명 이상 해서 3612라고 하는 게 숫자 물어보는 문제. 잘 안 냈는데 뭐 30회 때 한번 출제 쟁점이 됐으니까 3612, 36, 18 아니고요. 3612라고 하는 거, 요 순서 그냥 361 이렇게 외우는 게 남는 장사예요. 그냥 숫자로 보게 되면 그냥 헷갈리게 돼 있어. 해서 3612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 될 테고, 자, 협회 설립 인가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 등기라는 요건까지 갖춰야 되죠. 자,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 얘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협회와 관련한 주제, 또는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게 공제사업과 관련한 주제, 이게 이제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와 관련돼 있는 항목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지사가 자격시험 시행하고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는 거,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오늘 공부하실 거 연수교육, 중요 출제 포인트, 이런 교육이라는 것을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게 될 테고, 이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있다, 부다다, 정정정칭 들어가면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자격 정지 처분해서,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담당한다?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죠. 그래서 자, 설립인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고, 앞에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협회에 대한 설립인가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립인가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외자, 이게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 이 법에 정함이 없을 때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요거는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별게 다 나왔는데, 해서 재단 법인 아니고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 사단 법인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에 대응해서 설립 허가주의 이런 것들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종교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 거기가 이제 종교 단체는 아닌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슈가 됐던 것이 한유 총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한국 유천 총연합회, 여기도 이제 법인이 되게 될 것이고요. 설립허가 취소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허가주의를 현행 법상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요,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관련해서 지정권자의 설립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설립 인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가주의 또 협회에 대해서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지부지회, 통계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파트가 지부지회 해서 지부는 시도 단위에 드는 것을 지부라고 부르게 될 때고, 지회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에게 두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지부를 설치하거나 지회를 설치하는 것은 임의상, 재량적 사항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한편 지부라는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지회 설치할 때는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가게 되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헷갈려요. 지부가 시군군지, 지회가 시군군지 해서 지부가 시도지사 이렇게 할 테고, 지회는 시군구 단위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별 내용도 아닌데 지문 짧아가지고요,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문장들이 훨씬 길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에 편의를 해서 잘라놓은 것이고, 이거 항상 별것도 아닌데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총회 의결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협회 설립자 3612, 제일 어려운 게 3612라고 하는 거. 3612, 300명, 600명, 100명, 20명이라고 하는 거. 요게 아마 제일 까다로운 문제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제 관련한 주제를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해서는 운영규정이라는 주제가 출제가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해서 외울 거 몇 개 없었습니다. 첫 번째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게 되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3개월 내 운영규정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한 주요 쟁점이었었고, 최근 문제에서는 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자, 허위 매물 관련해서 처음부터 없는 매물을 공개한다. 거짓 공개하게 되면 이게 6월에 업무정지 사유. 자, 공개했다가 거래가 완성이 됐는데 통보를 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이 되게 되면 3월에 업무정지 사유. 이런 것들도 같이 출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협회에 있어서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거. 공제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거 어디서 나왔던 주제냐면, 자, 바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혹은 공탁 등을 하도록 한다. 즉,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뭘 한다? 바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했던 것이고요. 출제 이슈가 됐던 거, 법인은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2억 이상이 될 테고 분사무소당 각 1억 이상 해서 이제 보증금의 그 범주 출제 포인트 됐었고요.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타인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그 사람도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 외 쟁점으로서 이 개공 말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과 같은 고용인이 자, 저 업무상 귀책 사유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이 고용인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개공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어. 마지막 주제가요, 이 보증이 자, 손해배상 책임의 보증금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를 우선 배상을 해주게 되면 15일 이내에 어떻다? 그 보증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공제사업 관련해서는요, 운영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관이죠. 약관을 우리가 공제규정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정할 때, 개정할 때 모두 어떻다? 바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제사업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왔던 주제인데요. 이 공제사업이라고 나선 전문 영역이죠.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이때 자 운영위원회라는 개념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 보니까요. 임기 2년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기초가 되는 거 자, 개의하고 의결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어디나 우리 공간정보법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게 되죠. 항상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가는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공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회원들한테 이제 돈을 받을 겁니다. 보험금처럼 받게 될 텐데 이 공제료 수입액에 바로 10%까지 100분의 10까지 책임준비금 사고 나면 언제든지 뺐을 수 있게 바로 책임준비금으로 비치를 해둘 것.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100억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100억을 다 은행에 넣어놓을 건 아니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90%까지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근데 현금으로 보관해야 되는 게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준비를 해둘 것.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개선 명령 또 잊어버릴 때가 됐는데 겁나 길었어. 국토부 장관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변경 명령. 자, 그다음에 손실 처리 명령.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보유 명령해서 변보손해서 요거 두 번 나왔는데 요거는 뭐 큰 이슈는 안 되고 변보손만 외우셔야 돼. 다만 최근 문제에서 변보손이 나왔으니까 아마 주체 바로 국토부 장관이 어떻다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요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스크린을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협회 설립 과정에서 3612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부지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부지회 둘 수 있다. 지부시도 단위에, 지회 시군구 단위에 둘 수 있다. 그리고 지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 관련한 주요 포인트들 바로 공제규정 제정 개정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뒤에서 질문 나오겠지만 전문가입니다. 금융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임기는 다 2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재개발 재건축 정비법에서 임기만 3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으로 돼 있다. 이제 요런 다 공통적인 요소가 될 테고 연임 운운하면 무조건 다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려웠던 게 변보손을 얻었다 명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갈 때 절대로 이거를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시면 안 돼요. 머리 터져버리니까 그냥 변보손을 얻었다 명할 수 있다. 바로바로 치고 가셔야 돼. 지금 내일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대충 외우셔야 돼. 어차피 머릿속에 들어가시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걸 변경 명령, 보유 명령, 손실 처리 명령 이따구로 해버리면 이게 다른 거 들어갈 짬이 너무 줄어들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변보손을 얻었다 명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협회 관련한 쟁점. 바로 이제 지금 한번 가서 볼까요? 나머지 주제 문제가 좀 볼까요? 자, 협회 설립 등에서 30회 때 나왔어요. 3612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죠. 3618 아니라고 그랬어요? 3612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생각나는 숫자가 하나가 있네. 우리가 지금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다 보면 숫자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57에 35라고 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얘기하면서 57에 35.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억에 70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은 3억에 50억. 뭔데? 몰라.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지. 또 3612라고 해서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자, 회원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자 1, 2, 100명,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에서는 2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30회 때 나왔으니까 분명히 또 발기인 관련해서 300명이라는 것도 아마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발기인이 정관 작성할 때 머릿수가 300명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300명 이상을 더 회의에 모집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 서울시에서만 다 채우면 안 되고 서울시는 100명 이상, 나머지 시도 단위에서 20명 이상에서 3612라고 하는 거, 3612라고 하는 거, 3612라고 하는 거, 3612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것이 자, 그래서 300명, 자, 100명, 20명 어디 있어? 600명, 100명, 20명.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 자 끄트머리 바로 가셔야 돼. 바로 자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요거 하나 함정 팠구나. 이게 비영리 사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가끔씩 출제가 되는 게 비영리 사업. 여기서 마진 남기면 안 된다. 상호 부조를 위한 비영리 사업에 해당이 된다. 2번 지문이요. 자 협회 자 그 의결령을 지체 없이 등록 관청에게 보고하고 라고 돼 있죠. 등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3번 질문요. 협회 지부 지회를 설치할 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는 어떻다? 등록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 얘도 거의 잊어버릴 만한 거의 답을 뽑는 주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협회. 자, 끄트머리 행정 제재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안 되지. 행정 제재 처분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이 행정 제재 처분을 하게 되죠. 주로 이제 하는 것이 등록관청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협회에 대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해서는 누가 바로 국토부 장관이 담당한다라고 할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5번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전통적으로 낼 만한 주제를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협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하여튼 별것도 아닌데 자주 나오고요. 지부 지회라고 하는 것이 주된 출제 이슈 30회 때 또 잊어버릴만 하니까 출제가 된 주제에서 두 문제를 협회에서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슈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회와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첫 번째 항목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 이건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이게 24회 때 출제가 될 때 23회 시험에서 23회 출제되는 해를 기준으로 이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협회라고 하는 거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세종시라는 것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 없는 조문, 그리고 시험에 뭐 나올 가능성도 없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협회관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해서 조합 아니고요. 재단법인 아니고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진 법인체, 이걸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법인체를 가리켜서 재단법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테고요.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에 지부라는 것을 둘 수 있다 해서 지부는 시도 단위, 지회는 어디다? 시군, 구 단위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협회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렵지 않은 주제.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해서 하여튼 좀 옛날 문제다 보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2개가 오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자 다시 한번 협회 지부 단위라고, 지부라고 하는 것은 시도 단위에 두는 걸 얘기하고 지회라고 하는 것은 시군, 구 단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의 의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 요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25회 때 문제. 바로 협회는 재무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임 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특이하게. 책임 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바로 재무 건전성이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 지급 여력 비율을 또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된다? 책임 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다 해서 하여튼 옛날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한번 흔들어 주려고 애썼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준비금과 지급 여력 비율은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답은 1번이고요. 자, 협회 창립 중에 서울시에서는 300인 이상에서 3612 해서 서울시는 얼마?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자, 3번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틀렸고요. 지회라고 하는 거 시군 구단위에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 두어야 하나, 이게 틀린 표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어떻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날짜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협회, 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까지 맞아요. 근데 아까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라 이건 설립 인가주의 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인가주의고요. 우리가 특별법이 아닌 아까 한유총이라든가 또 신천지 관련한 종교단체 이런 법인 등은 허가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총 사태 터졌을 때 허가 취소 판결자 결정이 있게 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지금 이제 신천지 하는 그 종교 단체와 관련된 법인도 허가 취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네. 100분의 15타예요. 오타입니다. 100분의 15타예요. 그래서 여기 수정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오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협회는 총회 의결령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했네. 얘는 진짜 많이 나와. 일 없이 그냥 심심하면 맛이 나오듯이 계속 튀어나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니은번 협회가 지회를 설치할 때 시도지사 틀렸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지부지회 얘기가 장난치듯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얘는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3개 정도만 알 수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왜? 하나는 아주 작정을 하고 냈거든. 해서 일단은 기억번은 지금 이제 옳은 것이니까 기억번은 옳게 가야 되고 니은번은 틀리게 구성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디귿번 연임할 수 없다 해서 디귿번도 어떻다? 틀린 표현. 그럼 이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을 알아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박스형 문제를 풀어가실 때 출제위원들이 쉽게 준단 말이야. 분명히 어려운 질문 던져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이 현직에 있는 이런 사람만이 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개나 소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지문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고 흔들어주는 지문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파트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이 그 위원회 자격 얘기 이런 것들을 따로 설명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양을 늘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자, 기출문제 진짜 괜찮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한 2개만 알더라도 거의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는 거. 모든 걸 해설하려고 하지 마실 것. 이게 해설하려고 하시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기억번 같은 거 자주 나왔었죠? 니은번 자주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없다. 좀 새롭게 나온 문제 유형인데 기억 니은만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아까 설명드렸었고 리을번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이걸 가지고 답을 고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게 끊임없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힘든 과정인지 알고 가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가셔서 다 아는 지문만 나오지 않아요. 이상한 지문을 막 튀어나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금부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아주 싸게 먹혀요.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실력을 쌓아서 돌파를 해버리라. 뒤지게 외워봐라. 이거 나와 또 기억을 못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몇 개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거를 단순 반복해서 요건 나도 알겠다. 요 정도가 돼야지 실제 점수가 나와요. 실력과 이 점수는 꼭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기역번 옳은 표현, 니은번 아까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디귿번 연임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놨어. 그래서 니은 디귿 제거하면 결과적으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보게 되면은 자, 어디 있어? 지금 27회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5회 때 문제. 자,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협회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표현. 요건 이제 옳은 표현 되는 거죠. 기억은 일단 옳은 표현 들어가야 되죠. 해서 일단 3개까지 커버가 됐어요. 니은번, 위촉받아서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한다. 그래서 아까 임기 2년이며 보궐위원회 임기라고 하는 것,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한다. 이렇게 보셨고. 하여튼 뭐 니은번을 모른다 치면 유보해놓고. 자, 운영위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실수하게 되게 좋아.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지 어떻다? 개의하고. 자, 의결이라는 것은 어떻다? 출석위원 과반수.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실수하기 진짜 좋은 게 이 파트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끊임없이 똑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틀리게 구성했고요. 디귿번 죽여야 돼, 디귿번 죽여야 돼, 디귿번 죽이게 되면은 일단 기역, 니은 또는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고요. 리을번이 어려웠었네요. 자, 가볼까요? 협회와 기업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틀리라고 좀 더 어렵게 구성을 했고요. 이런 식이죠. 우리가 앞에서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등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개인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 일단 갑이라고 하는 기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자, 처음에 업무 개시 전에 보증 1억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중개사고가 예를 들어서 5월 3일 날 터졌어. 그래서 보니까 손해배상해야 될 게 한 2억쯤 된다고 보여져.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 급하게 뭘 한다. 5월 4일 날 보증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 1억을 더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게 소송이 걸리고 등등등 복잡한 과정에서 뭐라고 2억 자,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던 이 사안에 있어서 자, 무슨 뭐 협회가 호구입니까? 그냥 어머 그러세요. 뭐 보험 가입할 때야 뭐 이제 귀하지만은 보험 금 지급할 때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텀이 있더라. 즉 이미 보험사고 터진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했다. 그럼 어떻다? 이 사람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리을번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옳은 표현해서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리을번이 어렵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제사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2번 질문이요.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모르겠고요. 자, 3번 공인중개사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책임준비금의 적립규칙 그 말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들은 하나, 자,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정도만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예요. 해서 자, 주어수로 끌어가 볼까요? 금감 원장은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매년도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등에 공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6개월이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까지, 자, 6월 30일까지 공시하는 건 아니고요. 3개월 내에서 이 문제는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 해서 요걸 가지고 3개월을 6개월에서 5번으로 구성을
구성을 했던 사례. 그래서 좀 특이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30회 때 문제에서는 협회에서 무려 3문제를 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질구질한 것까지 출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주제가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거기서 두세 문제 막 몰아서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귀찮으니까 한 주제를 딱 정리해서 분석을 좀 하게 되면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 구성을 쫙 해버리는 사례. 아주 특이했던 경우예요. 30회가 대부분의 경우 협회에서 한 문제꼴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30회 때는 3문제를 구성을 했고 하다 보니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구성했던 사례. 이것도 그래요. 이 5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고 5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1번, 3번, 4번 일단 커버해 주시고요. 결국은 2번하고 5번 중에 찍어야 되는데 협회에 대한 통제 등은 누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변보손을 어떻다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 금융에 관한 내용들,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문적으로 뒷조사한 애들 금감원에게 부탁을 해서 조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로웠던 주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25회 때 나왔던 문제가요. 가서 검토를. 답이 그 4번 아닌가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문제가 잘못되어 있나요? 이 문제가 편집이 잘못되어 있나요? 틀린 걸 고르시니까. 자, 4번은 당연히 옳은편이 되게 될 것이고, 거기 답 가끔 잘못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일부러는 아니고 답을 잘못 다루는 이유는 수업할 때 수업 들으라고. 답을 다 다룬 것 같으면 수업, 그래서 믿지 마세요. 하다가 맨정신이 아닐 때 이상한 번호를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땡땡이를 치면 말짱 꽝이 되는구나. 책이 개쓰레기로 만들어놔서 뒤에 있는 답을 받다가는 잘못하면 쓰레기 다음에 묻히는 수가 있겠다 해서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선생님 기다리시면 내년쯤에 새롭게 답을 다 올바르게 다른 것들을 지금 다시 원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치고 내년에 그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쓸데없는 자료집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해서 요렇게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25회 때 나왔던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해서 이건 이제 대놓고 변보손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 명령 있었죠? 변경 명령, 그 다음에 보유 명령에서 변보손 이렇게 외우셔야 돼. 시간 없거든요. 여기 시간 할애할 이유도 없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변보손을 어떻다 명할 수 있다. 25회 때 한 문제 나왔어. 그러면 25회 때 나왔으면 당연히 공부할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변보손을 외우면 돼. 그래서 이 문제가 29회 때인가 출제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29회 때 문제 똑같이 냈어. 다음 중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아까 문제에서는 명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었죠. 그럼 이들은 뭐야? 명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박스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했을 게 뭐야? 변경 나와 있죠. 보유 나와 있죠. 야, 출제들 더럽게 게으른 인간들이야. 왜? 25회 때 나왔던 게 변보손 중에서 변보 이렇게 4가지 나왔잖아요. 이 문제 보고 베낀 거야. 그냥 문제 보고 해서 그러면 내용을 다 떠나서 변보손까지 명할 수 있는데 손실 처리 명령은 잘 안 내요. 이유가 길어가지고 내기가 좀 불편해 해서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25회 때 문제 그리고 29회 때 문제 똑같이 변보손을 어떻다 명할 수 있다. 그러면 31회 때 출제가 되면 뭘 내겠어요? 내릴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시도지사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라는 식의 명제. 등록관청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는 명제. 틀린 편이죠. 누가 명할 수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변보손을 어떻다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5번 이렇게 보시게 될 테고, 자, 지금 교육 나와 있는데 시간 애매하니까 잠시 그러다 교육하고 보상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